집에 수영장이 있네요. 뭔 일이래 이게. 말도 안 되게 좋은 집인데요. 안녕하세요. 배워서 남주는 남자 배남자 테너팍입니다. 앞으로 배남자 테너팍을 통해서 오스트리아 비자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제가 겪은 노하우들과 정보들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앞서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 취직을 했다던가 오스트리아의 대학에 합격해서 유학을 시작하게 되었다던가 하는 등의 목적만입니다. 서류의 목적에 따라서 비자의 종류가 달라지고 제출할 서류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류 목적에 따른 제출 서류 또는 영상에서 빠졌거나 아직 다루지 않은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비자뿐만 아니라 은행, 관공서 등에서 뭔가를 새롭게 등록하고 가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멜데체틀이라고 부르는 거주 등록증인데요. 거주 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주지의 월세 계약서 또는 구입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집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테너팍과 함께 알아볼 것은 오스트리아에서 좋은 집을 찾는 방법. 빠밤! 오스트리아에서 집을 찾는 데는 자타가 공인하는 독보적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에서 꼭 필요한 사이트를 정리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빌하벤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빌하벤 사이트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모빌리안, 아우토, 모터, 존스 und 카리에레, 마르크트플라츠. 먼저 집을 찾기 위해서는 이모빌리안으로 들어가야겠죠? 들어가면 또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우스, 그 다음은 wohnung, Grundstück, Ferien Immobilien, Gewerbe Immobilien, 그리고 Weitere Objekte는 그 외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wohnung에서 거주하게 되는데요. Kaufen은 구입, 밑에는 세를 내는 것이죠. 밑으로 들어가면은 오스트리아의 9개 주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버겐란드, 슈타이어마크, 케른텐, 티롤, 니더어스트라이히, 아르베약, 오버어스트라이히, 윈, 살츠부르크 등이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윈이고요. 많은 분들이 비엔나에 거주하시게 되기 때문에 비엔나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엔나로 들어가면 23개의 구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골라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 옆에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비테 분데슬란트 아우스웰렌 주를 고르는 건데요. 비엔나 23개의 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고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Shift를 누른 채로 원하시는 데까지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컨트롤을 누르신 채로 원하시는 구만 고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은 밑에 가격의 레인지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소 한 100유로 정도에서 그런 집은 사실 없지만 예상하는 돈 450유로 정도. 그리고 몬플레히아 하면은 거주하고 싶은 집의 크기. 오스트리아는 건물이나 집의 크기를 스퀘어 미터로 나눕니다. 10평이 좀 안 되는 거죠. 150 정도까지 적어볼까요? 학생 한 명이 사는 데는 굉장히 큰 집이지만 450유로에 이렇게 큰 집에 살 수 있다면은 방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오브젝트 팁 4개의 wohnung은 Dachgeschoss wohnung이라고 해서 지붕이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 지붕 바로 밑에 있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창문이 기울어져 있는 데가 다크게쇼스 wohnung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비엔나에 유학을 나왔을 때 다크게쇼스에서 살았었습니다. 난방도 좀 추웠고 눈이 왔을 때 완전히 덮어서 어둡게 살아야 됐던 것도 불편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만큼은 가구를 세울 수 없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짜맞춘 가구가 아닌 이상은 그냥 구입한 가구들을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체크를 하면은 그 집만 보겠다는 겁니다. 에아트게쇼스 wohnung, 오스트리아에는 한국에서 말하는 2층이 1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아트게쇼스 wohnung 하면 1층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서니아는 원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게노센샤프트 wohnung은 보통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소넷은 복층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펜트하우스 wohnung, 좀 더 고급스러운 wohnung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닥뷰드는 쉽게 말씀드리면 다락방입니다. wohnung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wohnung이고요. 찜머나 외계라고 하면 wohngemeinschaft라고 해서 집 하나를 쉐어하는 겁니다. 하우스 쉐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우스슈타퉁은 집 안에 갇혀져 있는 설비를 이야기하는데요. 압슈텔라움 하면은 집 안에 집기들을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는 작은 공간, 신발 청소기 뭐 이런 것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압슈텔라움이라고 하고요. 바리에르 프라이와 파슈툴 거의 비슷한 의미로 이용이 됩니다. 도로에서 집 문 앞까지 턱이 없는 것. 파슈툴이 휠체어인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곳. 만약에 2층이다 하면 9축이 있어서 그 층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카포트, 가라제, 파크플라츠가 또 비슷한 의미인데요. 카포트 하면은 실외에 주차하는 공간인데 지붕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가라제는 지하 주차장이나 실내 주차장으로 사면이 막혀 있는 주차 공간을 가라제라고 합니다. 파크플라츠는 주차 공간만 있는 곳을 파크플라츠라고 합니다. 켈러는 창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보통은 지하 쪽에 각 집마다 공간을 나눠서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인바우 퀴쉐는 집 안에 부엌, 그러니까 싱크대가 들어가 있냐 없냐인데요. 부엌이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부엌들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유학생들이 싱크대를 넣으려면 가격도 가격이지만 설치하는 인건비도 만만치가 않고요. 제일 최악은 유학을 마치고 떠날 때 그걸 다 떼주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들어가 있는 집을 들어가면 나올 때도 청소만 해주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아인바우 퀴쉐를 꼭 추천드립니다. 타일 메벨리어트 또는 폴 메벨리어트라고 하는데요. 타일 메벨리어트 하면 어느 정도 가구가 갖춰져 있는 것들, 책장이나 옷장 같은 게 몇 개가 들어가 있거나 부엌이 들어가 있는 것도 타일 메벨리어트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메벨리어트, 폴 메벨리어트는 옷만 들어가서 살면 되게끔 옷장, 침대 등이 다 갖춰져 있는 집들을 이야기합니다. 부엌만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플레헤는 주거 공간 외에 추가되는 공간들을 이야기합니다. 집의 크기를 할 때 프라이플레헤가 포함돼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아침에 뚫려 있는 곳에서 커피 한잔 하고 싶고 하면은 로치아, 발콘, 테라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집 바깥으로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걸 발콘이라고 하고요. 로치아는 건물 안쪽에 벽이 막혀 있는 것을 로치아라고 합니다. 테라스는 이렇게 좀 넓게 있는 것들을 테라스라고 하고요. 다크 테라스는 빈터가르텐은 유리로 막혀 있어서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곳을 빈터가르텐이라고 합니다. 베어퓨크바카이트는 언제부터 이 집에 입주할 수 있는지를 고르는 것인데요. 앞 소포아트 하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고르는 것입니다. 집을 급하게 구하면 좋은 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부엌이 들어가 있는 집 체크를 했고요. 모능이나 방만 구하는 것들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는 고를 수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난방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여러 가지 난방들이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페른베르메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지역 난방이 들어가 있는 집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오스트리아의 집들은 온돌이 되어 있는 집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새로 짓는 집들은 온돌 집들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오래된 집들은 라디에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데워서 난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기름 이런 것들을 태우면은 그래서 페른베르메라는 지역 난방이 들어가 있는 집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여기 쑥 에아겜니스 안차이겐을 눌러보시면은 원하는 조건의 집이 30개의 집이 나와 있네요. 작은 집을 구하다 보니까 많이 있지는 않은데요. 이 위쪽에 보시면은 최신으로 되는 것들, 그리고 가격 낮은 것부터 높은 것으로,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집의 크기 작은 것부터 큰 거, 큰 거부터 작은 거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월세 낮은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6 스퀘어미터 215유로네요. 아주 괜찮은 가격인데요. 안타깝게도 게마인데 모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게마인데 보능이 아닌 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보시면 90 스퀘어미터의 집에서 30 스퀘어미터의 방 하나만 한다는 건데 이미 페어미터에 됐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해서 70 스퀘어미터의 집에서 방 하나를 410유로에 내어준다 하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방 3개 중에서 하나를 준다는 거고요. 아주 잘 돼 있는 집으로 보이네요. 뭐 가구도 살 필요가 없어 보이고
들어가서 보셔야 될 거는 오브젝티브 온 게마인샤프트에서 찜머, 그러니까 방만 준다는 얘기죠. 2층이고요. 방은 3개인데 그 중에서 방 하나. 원 플래시는 70 스퀘어미터고요. 피어퓨크바는 지금 당장부터 입주가 가능하고요. 하이퉁은 페른베르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난방으로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이고요. 보덴 바닥은 나무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바우팁은 노이바우와 알트바우, 크게 그렇게 나누는데요. 옛날 집들은 난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베프리스퉁은 해를 주는 기간인데요. 정해져 있지 않네요. 수슈탄트는 굿, 세어 굿, 아주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집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부엌이 들어가 있고요. 켈러, 지하에 창고 공간이 있고, 메벨리어도 적혀 있네요. 파슈툴, 장애 없이 들어갈 수도 있고, 주차 공간도 있고, 8 스퀘어미터 발코니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아래에 있는데요. 방 하나를 주는데 이미 2사람이 있고 한 사람을 더 찾는 거죠. 11스퀘어미터의 방이고 발코니 붙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아까 발코니 8스퀘어미터라는데 8스퀘어미터를 빼면 3스퀘어미터가 방은 아니겠죠, 설마. 이런 게 이제 애매하다는 겁니다. 사진에서 봤던 이 방인 것 같고, 가격은 410, 인터넷비 10유로, 에너지 코스트는 40유로. 그리고 함께 사용하는 곳은 화장실, 욕실, 부엌이고요. 여기 마클러 프로비지온이라는 게 복비입니다. 복비를 안 내고 갈 수 있는 데를 찾으시려면 카인 마클러 프로비지온 이렇게 적혀 있는 데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우치오는 보증금인데요. 3개월치 월세입니다. 지하철에 어디가 가깝고 어디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 하는 것들을 적어 놓은 거고요. 대략적인 위치는 옆쪽 지도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주소도 볼 수 있고, 연락은 여기 번호로 볼 수도 있고, 이 나크리히트 젠덴을 하시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안짜이게 메아켄 하면은 관심 있었던 집들을 골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을 찾으시면 되고요. 대부분 작은 집들은 개마인드 보능이네요. 개마인드 보능이 아닌 것들 한번 볼까요? 445유로인데요. 원룸이고요. 페른베르메고 33스퀘어미터고 1층입니다. 베프리스퉁은 3년 되는 거고, 그 이후로 연장도 가능한지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리고 당장 들어갈 수 있고요. 바닥은 파켓보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멋들이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카우치온은 1,500유로 보증금으로 냈다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마클러 프로비지온은 복비인데 2달치 월세에다가 20%의 세금을 붙입니다. 정말 심하죠? 445유로니까 890유로에 20%를 더해서 1,000유로가 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25개의 방이 현재 나와 있는 거로는 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건들을 좀 더 여유롭게 잡으면 더 많은 매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집세를 한번 올려볼까요? 가격을 600유로까지 올렸더니 거의 100개 정도의 집이 나오네요. 개마인드 보능은 넘어가시고요. 게노센샤프트 보능하면 보증금을 좀 더 올려내고 월세를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들인데요. 이 또한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집을 찾을 때는 게노센샤프트 보능의 입주는 허가가 안 됩니다. 그래도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한번 연락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예외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집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라벤을 통해서 오스트리아에서 좋은 집을 구하는 방법, 조건 등을 알아봤고요. 좋은 집을 찾기 위해서는 자주 들어가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급하게 구하지 마시고 여유롭게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번역기를 돌려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찾아보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다는 걸 오늘 예를 들어 보여드렸고요. 오늘의 배워서 남주는 남자, 배남자 테너팍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Auf Wiedersehen.